현재 시간 2014년 9월 8일 오전 12시 57분이고요. 네. 136번째 에피소드고, 오늘은 영화 마션을 다루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자, 먼저 댓글이랑 후원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네. 원래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이제 뭐 마이크를 놓고 이럴 환경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녹음기를 사서 했었는데, 녹음기를 2대를 샀고요. 그게 아마 한 20만원, 30만원 썼나? 지금 안 쓰는 마이크도 하나 있어가지고 한 40만원 이렇게 썼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뭐 콘솔 사고 막 마이크 비싼 거 사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200돈 쓰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그냥 녹음기를 오랜만에 써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음질이 그렇게 뭐 차이는 안 나나?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뭐 마이크 쓰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요. 음질은 더 확실히 그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거칠게 들어보는 것도 뭐 어떤가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로스 편에 2,000원 브리즈님 후원 감사하고요. 빅토리 편에도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트위스터스 편에도 감사하고, 행복의 나라 편에도 2,000원 감사합니다. 브리즈님 항상 꾸준하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길 가다가 10,000원 주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트위스터스 편에 소담12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나요? 뭐 지금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뭐 그리고 트위스터스에서 하비가 케이트 좋아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눈치가 조금 없으시네요. 보시면은 초반에 제가 케이트 친구들 다 죽기 전에 처음에 이제 토네이도 쫓아갈 때, 그때 보면은 아련한 눈빛이 있습니다. 네, 하비가 케이트를 볼 때, 케이트가 첫 번째 남자친구랑 막 뽀뽀하고 막 이럴 때 씁쓸해하는 그 표정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그쵸.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타일러랑 케이트랑 서로 좋아하는구나 깨닫고 포기할 때도 그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김에 저의 질병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아마 다음 주면은 치료가 끝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매일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모두 저를 압니다. 매일 오니까. 그래가지고 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접수가, 얼굴만 보여줘도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한 3주가 됐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농담을 따먹기를 할 정도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과 친해졌는데, 벌써부터 다음 주까지 가고 병원을 안 간다는 생각하니까 은근 또 섭섭함? 그런 게 또 있네요. 그래도 매일 보고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빨리 나야 되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살짝 저기 피부를 좀 쬐고 꼬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컨디션은 아주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요.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저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운이 안 좋았죠. 그리고 그리고 지난 행복의 나라 편에 일지마사07님이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거 2부 올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 댓글을 보고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공지를 올리고 했습니다. 자, 일지마사07님의 댓글인데, 한석규가 연기한 박선호가 박흥주보다 8살 많은 의전과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 따르면. 그래서 수행비서인 박흥주보다 직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을지마사07님께서는 김재규와 5인의 의사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암살한 것이 결국에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댓글 달았습니다. 뭐 저도 뭐 정말 민주주의 절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 뭐 차선책으로나마 이렇게 암살이라도 독재자가 뭐 죽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박정희가 이제 암살로 죽고 또다시 또 다른 독재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옳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이제 평가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이제 아직도 그 시대에 영향이 남아있는 현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을지마사 공책님의 어떤 댓글과 저의 의견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의 그 팟빵 기준 구독자 수가 250명이 됐다가 두 분 또 나갔다가 다시 250명이 됐는데, 일단은 뭐 250분의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막 방송 통계를 보면은 비구독자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50% 이상이. 그런데 혹시나 듣다가 뭐 괜찮다 싶으시면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뭐 300명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제가, 네, 그죠? 300명을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또 350명 만들어 달라고 또 그거를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 350명 국어를 하기 위해서 300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여름 내 주로 혼자 하는 방송이 좀 많은데, 여름에는 저기 누구였죠? 뭐 띠오님하고 빈둥님하고 그리고 우리 이분이하고 이렇게만 주로 모셨던 것 같은데, 9월 이후로는, 이제 추석 이후로는 조금 더 예전처럼 전에 나왔던 게스트분들 다시 모시려고 하고요. 뭐 파이님, 나사님, 뭐 감자맘 소리, 뭐 마이노, 네, 마이노도 1년 만에 다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좀 더 활기차게 좀, 네, 날씨도 풀렸고 하니까, 네, 좀 여름에는 사실 좀 이렇게 하려 그래도 이게 뭐 좀 지치니까 날씨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가을에는 좀 더 활동적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녹음기가 녹음이 잘 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네요. 그래요. 자, 그렇다. 좋아요.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한번 움직여 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화 마션인데, 마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매드맥스와 마션은 사실 거의 투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션이 사실은 매드맥스에 비해서 사실은 영화로 치면은 좀 아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마션과 매드맥스를 사실 저 기준에서 같은 선상에 놓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제 개인적인 어떤 시절이 많이 녹아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주 비행사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2015년 영화인데, 2015년이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절이어가지고, 제가 2014년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2015년부터 이제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해요. 네, 뭐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취업을 성공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해서 뭐 1년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할 때, 저는 좀 시험을 준비해 보겠다. 그래서 좀 리스키한 선택을 하겠다. 왜냐면 인생은 한 번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참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였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나는 여전히 찌질한 시험준비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죠? 뭐 각자 인생이 따로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이제 뭐랄까, 내 주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로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그것만 생각해도 나 자신을 뭐 그렇게 깔볼 이유도 없고 그냥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괜히 좀 스스로를 많이 프레셔에 넣고 막 스스로를 괴롭히고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돈도 많이 없고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고독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연락도 좀 뜸해지고 친구들도 얘가 혼자 고생하고 있으니까 연락하기 조금 그렇고 뭐 이런 식의 나도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뭐 조금 멀어진 관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또 뭐 집에 멀리 또 혼자 사니까 뭐 어렵다는 얘기하면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쪼그러드는 사람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너무 이제 내 처지 같아서 영화관에서도 보고 막 따로 막 계속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유튜브 영화를 아마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게 아마 이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좀 힘이 들 때마다 주로 전반부 이제 2시간짜리니까 1시간 정도를 1시간 전반부를 상당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맥주 사와서 약간 술에 취하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많이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언젠가는 언급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션을 다루기로 했고 왜 갑자기 마션이냐 하면서 제가 저기 아팠을 때 한 달 전쯤에 이제 예전을 한번 돌아보면서 뭐 인생을 한번 반추해봤다 이랬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감성이 오랜만에 떠올라서 아마 마션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션이 사실은 뭐 그래서 저 처지를 너무 비슷해서 이제 마크 와트닉에 내 자신을 이입해서 야씨 저렇게 고독한데 나도 그래 고독하다 하면서 그래도 뭐 보면서 그래 화성에서 혼자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응? 나는 뭐 지구에 있고 뭐 화성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어렵진 않지. 내가 준비하는 거 어려워도 뭐 그쵸? 그리고 연락할 만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그치 굳이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저에게 기운을 줬던 힘을 줬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마션은 뭐 당연히 리들리 스콧 감독이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고 맷 데이먼 좋아하고 제가 제시카 차스테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케이트 마라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뭐죠? 캡틴 아메리카 친구 누구죠? 세바스찬 스탠. 네. 오랜만에 마블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네, 그죠? 기계팔 아저씨. 윈터 솔저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앤트맨 친구도 나오고요. 네, 저기, 나르코스 멕시코판 주인공이었나? 그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맞아요. 뉴스룸에 제프 다니엘스 아저씨도 나오고, 뉴스룸 제가 또 재밌게 봤었는데, 아무튼, 좋아하는 배우들 많이 나와서, 네, 상당히 좋아하는 쇼빈도 나오고 맞아요. 배우들이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자주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마션의 이야기는 뭐 크게 놔두면 와트니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어떤 한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와트니를 구하려고 지구와 헤르메스호에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크 와트니가 혼자 개고생하는 그 파트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주로 전반부에 많이 몰려있죠. 근데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또 다르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회저정리 거자필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졌던 RS3팀이 아득한 우주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 8글자로 정리하면 회자정리 거자필반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한글로 얘기하면 또 다른 격언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성에 혼자 떨어진 사람을 다시 구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목표도 잘게 쪼개서 하나의 어떤 액션 플랜으로 쪼개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쪼개진 목표만 남을 뿐 큰 목표가 주는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고 쪼개진 목표들을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는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제가 이 영화를 와트니 파트와 그리고 와트니를 구하려는 사람들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전반부에 있는 와트니 고독한 싸움 파트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2016년, 2017년 요때 제가 인생의 한창 암울한 시기에 주로 마션을 한 2달, 3달마다 한 번씩 봤던 그 시절에 저를 떠올리게 하는 파트는 이제 와트니의 고독한 싸움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일단은 자가치료를 한다라는 것부터 약간의 그런 거죠. 사실은 그때만 해도 내가 스스로 고독한 싸움을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약간 또 스스로의 뽕을 차네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중이병스러운 어떤 그런 감성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자가치료하는 그 모습에서 씨바 존나 멋있어. 그래 저거를 또 그래 저 정도 핀 같은 거는 사람이 혼자 뽑아가지고 마취도 혼자 하고 막 꼬맬 줄도 알고, 그래 저런 거 멋있잖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요. 뭐 나는 뭐 어디에 뭐 핀이 내 몸에 박히진 않았지만 이 정도 고독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가치료 장면을 보면서 항상 또 용기를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좋아하는 부분이 스스로 이제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감자 재배하는 파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감자를 뭐 기지 바깥에서 흙을 가져오고 똥을 이제 똥의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흙을 이제 흙을 이제 뭐랄까요, 생산성 가능하게 비료를 주고 감자를 키우고 그걸 또 계산해서 소분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스스로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부분. 또 막 패스파인더를 찾아가서 패스파인더의 그 레이더를 가져와서 뭐 아스키 코드로 막 소통하고 거기서 환호하는 뭐 마크 와트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채팅으로 막 농담 주고 받고, 그래 이 힘든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는 저 모습 상당히 멋있는데, 이런 생각. 또 막 로봇 탐사하면서 뭐 스스로를 이겨내고 막, 그다음에 디스코 취향 욕하면서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 나도 저렇게 유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이 상당 힘들 뿐이지, 그래 언젠가는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뤄서 친구들에게 멋지게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서 이 파트를 항상 신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면서도,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내가 하루하루 이 고독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마크 와트니처럼 하는 그런 어떤 마크 와트니의 노력 같은 거야, 나의 일상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고, 제 마저를 제가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볼 때, 어제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마크 와트니 아저씨는 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웬만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해도 야, 저 사람이 나약하다라고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화성에 혼자 떨어져 진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포기했을 텐데, 아니 자기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순간 수많은 비용, 세금,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의 목숨이 걸리는 것인데, 그 엄청난 비용보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렇다고 해서 마크 와트니의 자아가 너무 비대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왜 노력을 했을까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아가 비대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엄청난 대단한 존재니까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렇게 모든 자신을 둘러싼 관계망들이 다 끊어져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죽음에 닿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나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크 와트니도 자기가 살아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언젠간 죽을 텐데, 그 죽기 전까지의 시간이 자책만 하고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언젠간 식량이 떨어지고 구원이 오지 않아서 내가 죽어갈 때 거기까지의 시간이
고통으로만 남고 두려움으로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혼자 기지 안에 들어가서 자가치료하고 좀 쉬면서 이틀, 3일 정도 약간 멘붕이었다가 그 다음부터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며칠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떳떳하고 싶어서 언젠간 내가 죽을지 몰라도 그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알차게 채우고 싶어서 언젠가는 그 기록이 남을 테니까, 그 기록으로 나를 기억해 줄 테니까, 그래서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사실 그 사마천 뭐 사기로 엄청 유명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로를 생각하면 되게 비극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록을 하려고 부츠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명절을 남겼고, 그게 수천 년이 지나도 사마천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비디오 기록을 계속 하잖아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노력했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 왜냐면 자신을 구원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는 걸 계산해보면 알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 그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이런 실험을 해봤고 이런 실행을 해봤는데 좀 이건 실패했다, 이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어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환자분들 중에서 브이로그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제가 찾아서 보진 않지만 가끔 뜨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저의 알고리즘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되게 뭐랄까,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구나,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정말 한 10번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크 와트니가 왜 살려고 했을까? 자기의 일기를 쓰기 위해서였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제가 자기계발서적인 어떤 교훈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인생 좀 뭐 너무 열심히 살아야 필요가 있나, 뭐 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어떤 자기계발서적인 어떤 교훈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교훈들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좋았던 부분은, 와트니가 혼자 고독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처지를 비관하는 거를 짧게 하고, 그 에너지를, 비관하는 한데 쓰는 에너지를 해결책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실행하고 그걸 개선하고 그걸 기록하는데 에너지를 썼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하든 실패로 돌아가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달았고요. 그래요. 비관의 감정에 빠져있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요. 물론 그 처지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고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과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아예 뭐 모른 척하고 씩씩하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자기 기만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대한 실패가 나한테 왔을 때 그거를 비관하고 슬퍼하고 막 울고 막 하소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거죠. 반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자기 뭐 힘든 거 막 남한테 하소연하면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관계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언젠간 기회는 또 다시 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계발서적인 기운, 그런 감정, 긍정의 기운 뿜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껴봐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 비관을 하는 그 시간도
상당히 또 소중하지 않나?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깊어지는 내면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그 비관의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비관의 감정의 원인이 됐던 그 결과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비관의 감정도 여전히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그 비관의 감정이 그냥 묻어두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네. 그 묻어둘 힘을 이제 비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요. 그 비관을 잊기 위해서 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뭐 한켠에 또 다시 한번 비관을 하면서 뭐 스스로를 감정에 또 솔직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무턱대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더 기운 빠지게 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슬퍼할 땐 또 슬퍼하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어떤 마크 와트니의 복잡한 감정, 막 유머도 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기합도 주고 막 유쾌한 척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고 시간이 가면서 막 지쳐가고 이런 어떤 이 복잡한 감정을 해내야 되는 고독을 연기하는 맷 데이먼의 연기 정말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연기를 항상 또 보려고 이 영화를 또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 와트니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 사실 이 파트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낭만적이야. 예, 너무 좀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면도 있고 미국봉이 엄청 많기도 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부만 보고 끄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보이는 일도 계속 근거를 쌓아가면서 뼈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있잖아요. 실행 가능하게 조금씩 비벼내는, 이른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도 해내려고 할 때 우리 비벼본다라고 하는데, 그 비벼보는 그 과정을 구경하는 재미는 있어요. 또 그걸 또 그럴싸하게 또 과학적 지식으로 잘 버무려 넣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확률이 떨어지는 일이죠. 이게 이 마션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2035년 정도로 나오는데 10년 뒤에도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기술 뭐 갈 수 있나? 갈 수도 있겠네요. 10년 뒤니까 또 모르죠. 미국 해줘. 네, 이런 거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201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그 과학적 지식을 그러니까 이론 같은 거, 검증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이론을 이겠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로 이 뼈대로 만들어 내는 과정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알기 쉬운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와트니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 파트도 사실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니면 과학적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 파트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냥 그런 거죠. 되게 문과적인 감성으로, 야, 저게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렇게 협조하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사 팀 안에 어떤 정치적인 다툼 이런 걸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과생들은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너무 낭만으로 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그 RS3팀이 이제 만장일치로 와트니를 구하려고 지구에 귀환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19개월의 임무가 연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19개월을 더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 동료들의 어떤 갈등이 아예 드러나지 않아. 애초에 그냥 마음 먹기로 돼인 것 같아. 이게 조금 좀 인간사 그렇지 않을 텐데, 그죠? 5명이면 충분히 큰 사회인데, 그죠? 그들도 이게 너무 쉽게 어나니머스, 네? 만장일치로 와트니를 구하러 가게 된다는 것과 조금 그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일단 너무 낭만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다툼이 좀 있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나사 팀을 봐도 뭐 그건 좋았어요. 나사의 어떤 활동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대외 홍보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왜냐면 많은 세금을 쓰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구나, 멘트 하나하나가 또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거는 또 알 수 있어서 좋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샌더스 국장과 핸더슨 비행총괄의 어떤, 야 당연히 구하러 가야지, 야 아무리 저기 호기롭게 구한다고 해도 네가 나를 겁쟁이라고 욕해도 난 나사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데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날 이해 못해, 이런 다툼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임자의 마음과 실무자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갈등을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요. 좋았고. 자, 여기서 또 약간 저기 프로파간다 저기스러운 것들이, 이제 중국 우주국의 태양신 로켓을 이제 중국이 순순히 어떤 정치를 넘어서 이건 과학의 일이니까 도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과학자 둘이서 이제 돕기로 결정하면 그게 된다라는 점이, 중국의 정치 체계가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쉽게 협조를 안 하는데, 물론 뭐 소설도 제가 읽었었는데 너무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영화상으로는 이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과정이 너무 쉬워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씨, 이것도 너무 미국 위주의 생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도 엄청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행보에 조심스러운데, 중국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를 못 받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너무 이제 갑자기 협조가 쉽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좀 낭만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감자나무를 심는 와트니가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서 오히려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뭐 리치 퍼넬이라는 캐릭터가 제시하는 그 지구 중력을 활용해서 그대로 돌아나가는 어떤 헤르메스 5호랄지 뭐 그런 것들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저는 또 이 뭐랄까 마션을 보면서 미국 전쟁 영화의 어떤 클리셰 같은 거가 떠올랐는데, 그럼에도 뭐 이 불가능한 작전이라도 어떤 명분이 있다면 미국은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마크 와트니를 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쓰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한 명의 낙오자도 포기하지 않는다. 무조건 구한다. 포로도 구한다. 부상병도 구한다. 부상병을 냅두지 않는다. 그런 거를 이제 미군은 항상 구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능력도 있죠. 뭐 특수부대나 뭐 엄청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구출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영화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나오는데, 뭐 블랙호크 다운도 보면은 이제 죽을 되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다시 구하러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고,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마찬가지고, 핵소고지도 뭐 부상병 나르는데 뭐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오는 그거여서, 그래요. 미군 나온 영화를 많이 봤던 저로서는 그 모습이 또 연상이 됐어요. 근데 미군이 뭐 물론 뭐 불가능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미국 혹은 뭐 미국이 불가능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국력이 분명히 있는 나라인 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이거를 비용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체계라는 것이 비용 생각 없이 막 돈을 쏟으면 분명히 그것이 책임을 따르는 일이라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영화 속으로는 사실 미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 군인 혹은 미국인을 함부로 하면 너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많이 좀 찍어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와트니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파트를 보면 상당히 또 프로파간다적인 모습이 많이 느껴져갖고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션에 그려진 작전 자체가 미국만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성에 파견하는 것도 미국만 할 수 있는 거고, 구조팀을 보내는 것도 미국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물론 그 RS3팀에 보면은 뭐 독일 출신의 보겔도 있고, 뭐 스웨덴 사람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누구더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한 명이 있죠. 나머지는 다 미국인이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꼽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명 중에 한 명만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요. 뭐 결국에는 미국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불가능한 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하는 일, 미국은 한다. 미국은 존나 강하고 돈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걸 받쳐주는 인재도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못해도, 그런 걸 또 강조하는 영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강력한 어떤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중국, 또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내부 반발이나 뭐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 전혀 생략이 되고 뭐 당연하다듯이 중국이 미국을 순순히 돕는 이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은근히 야 중국이 뭐 해봤자 미국이지 뭐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뭐 받게 되긴 합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중국이 미국을 완전 막 위협할 것처럼 막 2000년대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느리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중국이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과의 어떤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문화의 힘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이런 거를 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나 저처럼 이제 약간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제가 뭐 말씀드렸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지금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너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고요. 마션을 보면서 이 어떤 잘 뿌려진 프로파간다에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미국 영화 많이 보고 그다음에 미국 스포츠 좋아하고 막 이러나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근데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는 바바가 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국력으로는 못하는 일이지만 뭐 미국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뭔가 기대는 바가 분명히 있고, 또 그 기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의 세금을 써가면서 이제 지구 대표 역할을 하는 어떤 활동비를 많이 써가면서 미국이 뭐 세계 경찰 역할도 하고 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긴 하죠. 뭐 물론 그것이 뭐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뭐 수많은 어떤 참전을 한다거나 전쟁을 벌이고 구호기 기금도 마련해서 경제를 일부러 살려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마샬 플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지만 또 이 헤게모니를 통해서 얻어가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때 살짝 이 기조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긴 했죠. 네. 또 많은 미국인들의 어떤 회의감이 있었고, 우리 세금 해가지고 왜 저기 전 세계 돕는 데 쓰냐, 그죠? 그런데 제가 쓰는 이제 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얻는 이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가 오면은 돈 찍어내서 넘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이 어떤 책임은 미국이 잘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적인 모습들은 뭐 많이 볼 수 있죠. 뭐 빅쇼트나 뭐 그런 영화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요. 뭐 주권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가에서는 뭐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거나 경제에 개입한다거나 뭐 유가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미국 말고 다른 대안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 답을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그래요. 어쨌든 영화 속에 어떤 미국 기관들이 세계 전체를 이를 대표하고 리딩하고 해결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고 있는 이유가 수많은 어떤 미디어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역시도 사실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특히나 뭐 마블 영화 보면은 사실 그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 영웅인 아이언맨과 케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 전 세계 뭐 히어로들을 뭐 컨트롤하는데 뭐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마션에서도 보면은 미국 조종사를 구출하는 어떤 미국의 작전일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연출들이 꽤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거죠. 이런 자신감인 거죠. 미국의 자신감. 야, 언제 세계가 합의해서 실행하냐? 너네 우리만큼 돈 있냐? 응? 나 돈 있으니까 내 돈으로 할게. 약간 그런 돈 많은 어떤 동호회 회장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동호회를 이제 이끌기 위해서 초반에 어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단순히 뭐 이제 그분들이 많은 희생과 헌신 뭐 하시는 만큼 사실은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나 의사 결정을 좀 독점하려고 하게 되는 어떤 게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또 이 지분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이 크게 주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여름을 또 지나면서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보일링이라고 뭐 구테어스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막대한 위기가 사실 눈에 보이는데 북극 빙하가 막 녹아가고 막 기온 너무 올라가고 막 뭐 바다 흐름이 바뀌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엄청난 과학에 투자한 돈들이 있고 인재들이 있는데 미국도 이거를 뭐 모를 일이 없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 이렇게 어떤 탄소 배출하고 뭐 이런 쪽에 사실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막 팍팍 쏟아내는 어떤 문화를 바꾸지 않고 하고 있는데, 뭔가 또 미국이 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저 스스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후위기가 분명히 위기라는 거를 미국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래도 별다른 어떤 극약 처방을 미국 스스로 하지 않고 뭔가 그냥 좀 더 버텨보는 듯한, 약간 좀 내버려두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방법이 있나 보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놓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까지 버텼다가 뭐 어쨌든 뭐 우주로 뭘 쏴서 뭐 일조량을 조절해가지고 뭐 기온을 낮춘다든지, 뭐 어쨌든 뭐 구름을 조정해가지고 뭐 기온을 낮춘다든지,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해서, 야 결국에는 봐봐, 세계의 기업 미국이 또 살렸지. 야 너 우리말 잘 들어, 알았어? 뭐 이런 거 까불지 마라잉. 앞으로 우리말 잘 들으라잉. 응? 결국에는 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엄포를 놓기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내비두는 건지, 결국엔 또 미국 해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해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저 스스로 그 어떤 이런 미국봉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사고방식이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마션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였고, 자, 우리는 왜 봤던 영화를 또 볼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봤어요. 유튜브 영화를, 저는 또 보고 싶은 영화는 사실 OTT 구독과 상관없이 좀 구매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유튜브가 아무래도 다른 어떤 영화 소장보다 뭔가 유튜브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그죠? 뭔가 웨이브로 구매해놓으면 언젠가 못 쓰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또 뭐 많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구매를 해두는 편인데, 왜 구매해놓고 가끔씩 이제 구매해 놨던 영화들을 다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화를 일단은 마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보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마션을 처음 보고 여러 번 자주 봤던 그 시절의 나를 소환하기 위해서 봤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것도 있고, 또 마션을 보면서 마션을 자주 봤던 그 시절의 나를 또 꺼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그때가 최악의 시기였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때보단 지금이 낫지 뭐, 그냥 그저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현재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션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뭐 각자 뭐 들으시는 분들에게 인생 영화 있고 여러 번 다시 보는 영화가 있을 텐데, 아마 저처럼 어떤 그 영화를 열심히 봤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든지, 그 시절에 나가 떠오른다든지, 어쨌든 그 결국에는 어떤 영화를 여러 번 돌려본다는 것은 그 영화가 나와 연결된 강력하게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질리는 거죠. 내 삶이 계속되는 한 그 영화는 질릴 수 없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저도 마션을 올해는 한 번 봤으니까 내년에 또 한 번 또 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로 맨날 보는 게 약간 8월의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씩 보는 어떤 전통이 한 8년 정도 유지를 했었었는데, 오랜만에 또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요.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보면 볼 때마다 이제 옛날 감성이고, 사실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런 눅눅함?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이나 뭐 삶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잘 설명하는 영화가 뭘까라고 하면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같긴 해요. 어쨌든 다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도 안 다뤘는데 다루게 된다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뭐 댓글로 나는 이 영화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무조건 본다, 그런 영화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리들리 스콧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리들리 스콧 정말 좋아합니다. 그 나이에 끊이지 않고 창작을 해내고 있다는 게, 아니 2024년에도 영화가 지금 뭐죠? 저기 에일리언 로뮬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글래디에이터 2도 있고, 뭐 작년에도 뭐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영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물론 직접 각본을 쓰지 않는다, 뭐 기획 연출만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다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닌 것 같아. 영화를 1년에 2편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어쨌든 최소 1년에 한 편은 무조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더 대단한 건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 글래디에이터처럼 고대 로마사부터 마션 같은 SF까지, 그죠? 뭐 이런 거를 찍어내는 걸 보면은 어떤 뭐 특정 분야만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그냥 잘한다 싶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어떤 촬영 계획 같은 게 다 정리가 돼서 이 그림 찍고 그다음에 이 그림 쓰면 되겠다. 이 샷은 요거 이 카메라 여러 번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정말 그런 그 감독이 이끌어야 되는 어떤 배우 스태프들의 어떤 수많은 어떤 그런 인적 자원과 수많은 어떤 촬영 장비들의 어떤 이해와 스토리 전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법, 이런 어떤 수많은 같은 과정을 고려하는 게 영화 감독의 일일 텐데, 그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그 많은 나이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성과 체력을 동시에 가지고 난 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서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 재능이 정말 뛰어나게 빛이 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과 체력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이가 남들은 은퇴하고 쉴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는 어떤 생산성을 유지하는 그런 타고난 재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나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가? 타고난 환경이 중요한가? 타고난 것이 역시 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리들리 스콧처럼 난 놈 아니면 노력하지 마라,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뭐 어디 거장의 자리에 오르거나
최고 1등의 자리에 올라야 그 노력의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잘난 누군가도 그 잘난 사람보다 더 잘나는 누군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죠? 노력은, 그래서 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력을 시작하는 것부터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것까지, 결과적으로 뭐 남들의 평가도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가 평가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에 맞추면은 노력이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예. 그러면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수준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은 항상 다양하고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는 것까지 결과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갓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명상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공부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돌아와서 바로 좀 잠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채워가는 건 너무 좋지만, 글쎄요, 결과적으로 잠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못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지, 노력하고 살았지, 하루하루 잘 보냈지라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오히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우울하다고 느낀 것도 많아지고,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죠. 그런 어떤 감정들이 수치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 노력의 가치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사회가 내려놓은 혹은 뭐 타인이 내려놓은 그 기준에 항상 노력을 맞추다 보니까 끝이 없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뭐 리들리 스콧처럼 이렇게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의 저의 삶도 또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 같고, 그래요. 자, 이제 준비한 내용을 다 마쳤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영어 선정 자체가 상당히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이게 중원부원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중원부원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제 방송이 언제는 그러면 혼자 하는 방송이 중원부원 아니었던 적이 있나,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럿이서 하는 방송이 언제든 뭐 논리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러진 않았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 것 같고, 단순히 이 마션이란 영화는 그냥 재미로 봐도 정말 추천하는 영화고, 항상 마션 안 봤다가 오면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렇게 마션이 자신의 삶과 녹아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자신의 삶이 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시고 외롭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마션을 꼭 안 보셨다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일단은 저기 다음 주가 추석 전주고,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주인데, 방송이 업로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석 연휴를 제가 안 내려가고 뭐 10월 초에 또 내려가면은 그대로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추석 연휴에 내려가게 되면 또 안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올라오면 올라왔구나 하고 들으시고,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그래요.
뭔가 오늘 또 저기 술을 안 먹었는데 약간 술 먹고 하소연하는 듯한 텐션이 나와서 조금 거시기 부끄럽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은 방송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